어, 안녕하세요. 오늘 5월 27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정이 생겨가지고, 수업을 이제 바로 온라인으로, 바로 뵙지를 못하고, 이렇게, 사전에 녹화해 놓은, 동영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저번 시간에 봤던 것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저번 시간에, 어, 여기 보면 저번 시간에 어떤 것들을 봤냐면 여기 아주 간단한 플랜트에 대해서 그 간단한 플랜트에 대해서 크로즈 룹을 걸었을 때 그 유닛 피드백을 걸었을 때 폴이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원래는 이제 그 음, 뭐죠? 그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잡기 위해서 1차 시스템에 대해서 피드백 걸고 피드포워드 게인 맞춰 DC 게인 맞춰본 루프를 하나 살펴봤고 또 하나는 1차 시스템에다가 적분기를 달아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잡는 그런 루프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그 두 가지의 특징을 분석하면서 어떤 것들 우리가 공부를 했었냐면 이 게인이 이 피드백 게인이 달라질 때 0부터 뭔가 점점 커질 때 그때 이제 폴의 위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쪽 첫 번째 루프에서도 살펴봤고 두 번째 루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적분기가 포함이 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 개인 K가 0일 때는 당연히 이제 폴이 이제 루프가 끊긴 거니까 0하고 마이너스 1에 있잖아요. 근데 그 K가 점점 증가하면 얘네들이 어디로 폴들이 이동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살펴봤습니다. 이건 굉장히 간단한 플랜트 1차 시스템, 2차 시스템이기 때문에 클로즈룹 폴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었고 그게 이제 폴의 위치가 K의 함수였기 때문에 쭉 어, 여기에서 0-1에서 시작해서 가운데로 모였다가 다시 위로 이렇게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그 1차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냥 쭉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여기 그림이 그 전 시간에 했던 모양인데요.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왼쪽으로 점점 계속 이제 그 원점하고 멀어지는 이제 그런 이동 경향을 살펴봤었는데 어, 그리고 그거에 이어서 우리가 뭘 살펴봤냐면 그러면 폴이 쭉쭉 K가 바뀌면서 피드백 게인 K가 바뀌면 폴의 위치가 점점 이렇게 바뀌는데 도대체 어디가 좋은지 디로 이동을 시켜야 이게 좋은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이제 타임 리스폰스 중에서 여기 세 개가 뭐였죠? 그 라이즈 타임이라든지 얼마나 빨리 이제 반응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반응이 빨리 일어났어도 이제 흔들흔들 이제 휘청휘청하고 이제 흔들리고 있으면 안 좋으니까 그 오버슛이 얼마나 큰지 아니면 그 흔들리는 게 얼마나 빨리 이제 수렴을 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 세 가지 라이즈 타임 그다음에 오버슛 그리고 세틀링 타임 이렇게 좀 구분시켜 가면서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걔들을 이제 내가 원하는 스펙을 그 세 가지 성능 지수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스펙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라이즈 타임 얼마 이상 오버슛 얼마 이상 세틀링 타임 얼마 이하. 아니, 다시 얘기하면, 라이즈 타임 얼마 이하였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빨리 반응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맥시멈 그것이 뭐 10% 이하, 20% 이하, 였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리고 세틀링 타임은 뭐 2초 이내에 뭐 잡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제 제어 설계 규격을 내가 디자이너가 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정하든지 아니면 그 제어기를 뭔가 사용을 할 어떤 그 위에 설계 디자이너가, 그러니까 제어 설계 아니고 시스템 디자이너가 이제 그 요구사항을 내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요구사항, 스펙을 맞추기 위해서 요구 조건들을 맞추기, 사실 스펙이랑 요구사항이랑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다른 것인데, 그 혼용해서 많이 쓰죠. 네. 하여튼 그 요구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클로즈로 폴을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에는 어떤 반경 원점에서 얼마 이상 멀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허수축에서 몇 도 이상 이렇게 거리를 뒀으면 좋겠고 그 댐핑 때문에 그리고 이 뭐야 그 그 그 리얼 파트가 왼쪽으로 얼마 이상
어느 벽 이상으로 이제 저쪽 멀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었죠. 그 세 가지였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저쪽 부채꼴 폴이 너무 멀리 있으면 이제 그게 결국에는 개인이 크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개인이 큰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봤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하신 내용이 있어서 이거 관련해서 질문하신 부분이 있어서 답을 드리자면 어떤 질문이었냐면 그러면 폴이 이제 저쪽 부채꼴 바깥쪽 이쪽으로 너무 멀리가 있으면 안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애초에 원래부터 거기 멀리 있던 폴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걔는 원래부터 거기 폴이 멀리 붙어 있었으면 걔는 이 안쪽으로 끌고 들어와야 되는지 이제 그거를 이제 질문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은 원래부터 그쪽에 멀리 있던 빨리 있던 폴은 땡겨올 수도 없고 땡겨오기도 굉장히 힘들고 가만히 둬도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멀리 있던 폴은 그냥 굉장히 빨리 뭔가를 반응을 하는 애란 얘기고 그 멀리 원래부터 있던 폴은 내가 개인을 키워서 멀리 보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폴이 제가 이제 폴이 너무 멀리 있으면 원점에서 너무 멀리 있으면 안 좋다고 얘기를 했던 것은 너무 멀리 있는 폴이 개인을 키워서 멀리 보내진 폴의 경우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원래는 폴이 가까이 있었는데 오픈룹에서 가까이 있었는데 내가 개인을 너무 키워서 폴이 굉장히 멀어졌다. 원점에서 멀어졌다. 이제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폴이 멀리 있는 게 문제라기보다는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개인이 큰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멀리 있던 폴은 그냥 둬도 괜찮은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어떤 게 있었냐면 그러면 제가 여기 이제 반지름을 반경을 이렇게 그려놓고 이거 바뀌었으면 좋겠고 또 이쪽 벽 바깥에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쪽 기울기 이쪽 뭐 부채꼴 이쪽 안쪽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반경이 뭐냐 그냥 원만 대충 그려야지 도대체 이 숫자가 뭐냐 그리고 이게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이 각도가 도대체 얼마 이상이어야 되느냐 이게 그냥 대충 뭐 무슨 부채꼴처럼 그림만 그려놓고 동그라미 대충 그려놓고서 이 밖에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뭐 어쩌라고 그 숫자가 뭐냐 이거죠. 근데 그 숫자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린 이유가 그 숫자는 애플리케이션마다 문제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그 경험이 중요하다고도 볼 수가 있고 그게 이 문제마다 다른 게 뭐냐면 지금 이 반경 R이 도대체 뭘 얘기하고 얘가 뭐 때문에 나온 거냐면 라이즈 타임이 얼마나 빠른지 뭐 그런 것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내가 제어하려고 하는 대상에 따라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제어 플랜트가 화학약품을 뭐 약을 만드는 공장이다. 그러면 이 내 시스템 자체에 주파수 시간대가 뭔가 약이 섞이고 촉매가 섞이고 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이런 시간 스케일이 보면 뭐 몇 시간도 되고 며칠도 되고 그렇잖아요. 이제 원래부터 그렇게 시간 스케일이 긴 애들은 내가 컨트롤을 뭐랄까요. 그 정도에 맞춰서 뭐 1시간 안에 뭐 라이즈 타임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뭐 공장이 아니고 이런 플랜트 얘기가 아니고 이 시스템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미사일이다, 비행기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때 뭐 예를 들어서 이 미사일을 이렇게 자세를 확 이렇게 돌려야 된다. 이제 표적 가까이에 가서 표적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향하고 있는 자세를 이렇게 싹 돌려야 된다. 30도 정도 이렇게 돌려야 된다. 이렇게 되면 그 문제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여기에서부터 표적까지 날아가는데 뭐 남은 시간이 1초도 안 남았고 뭐 0.1초, 1초도 안 남은 상태에서 내가 그 30도를 1시간 안에 돌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뭐 0.1초 안에 돌리도록 제어기가 설계가 되어야 되고 이제 그런 것처럼 그거마다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지금 설계하려는 제어기가 자동차의 크루즈 컨트롤 속도 제어 시스템이다 하면 걔는 내가 엔진에다가 연료를 불어 넣어서 실제로 속도가 나타나고 하는 데까지 이제 기본적으로 걸리는 이제 시간이 연료가 섞여야 되고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되고 그다음에 피스톤을 밀어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걸리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걔 같은 경우는 뭐 몇 초 안에 세틀링 하도록 설계를 해야 되겠다. 실제 여러분들 그 자동차 운전을 해보시면 순항 속도 버튼 누르고 실제로 그게 반응을 하는데 몇 초 정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체적으로 제가 대충만 이렇게 적어놨지 이게 뭐 구체적으로 숫자가 얼마냐 하는 것은 그건 뭐 플랜트마다 그 제어 대상마다 제어 문제마다 이제 다른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어가 뭐 이제 이렇게 이론을 공부한다고 해도 실제로 공장에서 제어를 하는 사람하고 미사일을 제어하는 사람하고는 좀 뭔가 경험 같은 데서 많이 이제 다른 게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론만 공부할 게 아니라 실제 시스템에 대해서 내가 다루고자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추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는 이제 그런 기술이 되죠. 어, 그래서 지금 저번 시간에 봤던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었고, 그래서 이제는 오늘부터 이제 보려고 하는 내용은 이 폴을 그래서 이 부채꼴 안으로 집어넣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집어넣으려 어떻게 하면 집어넣을 수 있을까 하는 걸 살펴보는 거예요.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아까 이런 문제에서 오픈루프 플랜트가 있었고 거기에 컨트롤 게인을 이제 키울 때 이 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금 폴 하나짜리 1차 시스템, 2차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몇 번 살펴봤는데 좀 더 복잡한 일반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얘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내용은 여러분들 수업 자료에 보시면 김동환 교수님 만들어 놓으신 자료에 이 9번 루트 로커스 디자인 요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마 제가 하는 내용도 여기 오늘 수업 내용들이 아마 여기에 좀 들어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을 생각할 거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플랜트가 있고 그리고 뭔가 컨트롤러가 이렇게 피드백 컨트롤러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여기 이제 R에서 Y로 가는 이런 피드백 컨트롤러가 있는데 지금 여기 우리가 이 컨트롤러가 이제 피드백 루프 밑에 있든지 위에 있든지 그 클로즈 루프 폴의 위치는 똑같다는 걸 그때 살펴본 적이 있죠. 이때 보면 R에서 Y로 가는 애는 1 더하기 G 우리가 H란 말 많이 썼으니까 H라고 씁시다. 뭐 이런 애였고 H하고 G를 이렇게 이어서 붙여도 R에서 Y로 가는 애는 이제 트랜스포 펑션 전체는 다르지만 이렇게 이 폴의 특성을 결정짓는 이 분모에 들어가는 이제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어떻게 했냐면 컨트롤러건 뭐건 플랜트건 둘 다 전부 다 얘처럼 위에다 몰아놓고 여기 어떤 개인 K를 생각해 놓고 이제 G하고 H가 그냥 하나에 그냥 모아져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일반적인 상황에서 K를 바꿀 때 이 클로즈 룹의 폴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G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R에서 Y로 가는 애는 1 더하기 KG 이렇게 됐죠. 네, 그러면
클로즈룹 폴은 결국에는 요놈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이 분모에 들어가 있는 애. 그래서 클로즈 폴이라는 건 결국에는 뭐예요? 1 더하기 kg를 0으로 만드는 애가 s가 폴이라는 얘기지. 이 둘이 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 폴들의 특성을 요 방정식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S가 폴이면 이걸 이제 이 방정식을 만족을 시켜야 되니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생각을 해보면 KG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그러니까 S가 폴이라면 이 클로즈룹 시스템의 폴이라면 정확하겠습니다. S가 클로즈룹 폴이라고 하면 이 방정식을 만족해야 되고 다시 얘기하면 이걸 또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K는 내가 지금 숫자니까 숫자고 G는 복소수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다시 써보면 뭐랑 같냐면 G가 마이너스 K분의 1 이런 갖다 계속 똑같은 얘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또 다시 얘기하면 근데 보면 이쪽은 복소수고 왼쪽은 복소수고 이제 오른쪽은 이건 실수죠. 실수 중에도 지금 내가 K가 일단 0보다 큰 경우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K가 내가 살펴보려고 하는 게 K가 0일 때부터 K가 굉장히 커질 때까지 클로즈 루프 폴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고 싶은 거니까 K가 0보다 크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왼쪽은 복소수로 표현이고 이쪽은 실수 표현인데 이제 음수 실수라는 얘기죠.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얘의 크기가 K분의 1이고 얘의 각도가 180이라는 얘기고 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이제 얘랑 이제 같은 얘기를 S가 만약에 클로즈로 폴이면 GS에다가 그 폴 S를 넣었을 때 이 관계들을 만족을 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냥 요거 가지고 쭉 정리해본 겁니다. 지금 헷갈릴 분들이 있을 텐데,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헷갈리는데,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클로즈 룹의 폴을 알고 싶은데, 이 GS가 쉬우면 그냥 바로 계산해서 내가 바로 폴이 이거다. 바로 알려주는데 1차나 2차나 이랬을 때. 근데 GS가 차수가 높으면 이거를 직접적으로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고차 다항식을 풀어야 되니까. 고차 다항식 뭐 컴퓨터가 금방 풀어지긴 하지만 내가 머릿속에서 생각해서 손으로 직접 풀기는 쉽지 않죠. 근데 컴퓨터가 다 해주는데 내가 왜 하냐? 이거는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계산기 쓰면 계산을 금방 하지만 그래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할 줄 알아야 하는 이유랑 이제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계산기만 쓸 줄 아는 사람들은 계산기에 뭐 내가 버튼을 잘못 눌렀는지 뭐가 잘못 써졌는지 모르고서 그냥 기계적으로 결과만 100% 믿고
그게 만약에 어딘가 오류가 있으면 왜 어디서 오류가 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해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 계산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 결과를 보면서 내가 어디가 지금 만약에 뭐가 잘못이 됐다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지나가고 다 끝났다면 이제 뭐 문제가 없겠죠. 없는데, 계산을 못하는 사람은 계산기를 써서 뭔가 잘못되었을 때 이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없는 거죠.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클로즈루폴 컴퓨터가 다 계산해 주지만 그 결과를 이해하고 분석하려면 지금처럼 이렇게 머릿속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 컴퓨터를 사용하기 힘들거나 아니면 개념적으로만 이해가 가능한, 컴퓨터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개념적으로만 이해 가능한 이야기들도 이제 앞으로 많이 맞닥뜨리게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보다 일단 개념적으로 뭔가를 이해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얘기하면 이 GS가 굉장히 복잡할 때 클로즈룹 게인 클로즈룹 포를 계산하려고 하는. 예를 들어서 GS가 굉장히 간단하다. 우리 본 것처럼 GS가 이렇게 생겼고 K가 이렇게 붙어 있다. 이거는 클로즈룹 폴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 많이 가지도 않더라도 이렇게만 되더라도 클로즈룹 폴을 계산하기가 할 수야 있겠지만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이 차수가 늘어나고 제로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GS가 복잡하면 클로즈룹 폴을 계산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여기처럼 다시 한번 살려봅시다. GS가 복잡하면 클로즈룹 폴은 직접 계산하기는 어려운데, 이 오픈룹 폴은 바로 눈에 보이죠. 1, 3, 5,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7, 마이너스. 그래서 오픈룹 폴은 직접 눈에 보이고 바로 알 수 있고, 클로즈 폴은 계산하기 좀 어려워. 근데 중요한 건 클로즈 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클로즈 폴을 알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알고자 하는 거냐면, 오픈룹 폴들을 살펴보면 클로즈룹 폴이 어디가 있을지 대충 예상할 수가 있는. 지금 하려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오픈룹 폴과 오픈룹 제로들을 가지고 K가 변할 때 클로즈룹 폴이 어디가 있을지 알아보는 이제 그런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간단한 이런 관계식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 지금 몇 가지 이제 얘기를 살펴볼 건데, 처음에 K가 0이면 지금 K가 0부터 아주 클 때까지의 클로즈룹 폴의 위치를 알고 싶다고 했는데, 그리고 양쪽 극한의 경우에 대해서는 좀 더 클로즈룹 폴을 쉽게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K가 0일 때, 아주 작을 때는 클로즈룹 폴이 어디 있나요? 지금 GS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고, 그리고 그러면 오픈룹 폴은 DS를 0으로 만들어내고, 오픈룹 제로는 NS를 0으로 만들어내고, 그렇죠? 그리고 클로즈룹 폴은 얘를 이렇게 만드느라면서요. S가 클로즈룹 폴이라면 아까 살펴본 얘기가 맞죠? 여기 있는 것처럼 S가 클로즈룹 폴이라면 요거를 만족한다. 그래? 그러면 얘가 지금 DS, NS니까
K가 0이면, 근데 K가 0일 때, K가 0일 때, 클로즈 루프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관계에서 어떻게 바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K가 0이면 이쪽 왼쪽은 무한대로 갈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얘를 오른쪽도 무한대가 돼야죠. K가 폴이, 그러니까 S가 폴이라, 클로즈 폴이라면. 다시 얘기하면 DS를 0으로 만들어주면 클로즈로 폴이 된다. 뻔한 얘기, 근데 지금 이렇게 써놔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 있냐면 K가 이렇게 붙고 이 상황인데 K가 0이면 이 루프를 그냥 끊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K가 0일 때 클로즈 루폴은 그냥 오픈 루폴이랑 같은 거죠. 오픈 루폴이랑 같은 건 오픈 루폴은 바로 DS를 0으로 만드는 애니까 트랜스퍼 펑션의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애니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K가 0일 때는 오픈 루폴이 클로즈 루폴이다. 그렇죠? K 0이면 CL4하고 오픈 루폴하고 오픈 루폴하고 똑같다는 얘기. 당연한 얘기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엔 좀 더 나머지 반대 K가 아주 큰 값일 때는 이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됐다고 했고 이게 결국에는 이렇게 이 관계가 만족이 돼야 돼요. 그러면 K가 무한히 크다고 하면 얘는 0으로 가죠. 그러면 오른쪽도 0으로 보내야 되는데 오른쪽도 0으로 오른쪽 0으로 보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NS가 0. 그러거나 아니면 우리가 제가 하나 빼먹고 얘기를 진행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여기 GS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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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정은 여러 번 했었는데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작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S의 N A1 분모가 이렇게 생겼고 분자가 M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N은 M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조건이에요, 지금. 만약에 분자가 차수가 더 높다? 이거는 물리적인 시스템에서는 있지가 않은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 다시 얘기하면 폴이 제로보다 많거나 같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K가 무한 다시 봅시다.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K가 무한대일 때 이 폴이
어디 있는지 알고자 하는 거니까 지금 K가 무한대일 때 요 왼쪽은 이제 0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쪽 오른쪽 애를 0으로 보낼 수 있으면 K가 무한대일 때 폴이다. 그래서 위를 0으로 만들 수 있고 그렇죠? 위를 0으로 만드는 애는 내 폴이 내 S가 오픈 루프 렌트의 제로면 이제 클로즈 루프 렌트의 폴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아니면 얘가 0이 이 분자가 0이 아니면 분모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이걸 0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모를 무한대로 만들려면 S가 지금 분모가 차수가 더 높기 때문에 우선 N하고 M이 같다고 칩시다. 같다고 치면 그러니까 폴의 개수와 제로의 개수가 같다고 치면 DS를 무한대 폴의 폴의 개수와 제로의 개수가 같다고 치면 NS를 0으로 만들지 않고는 얘를 그 외에 이 GS를 0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N이 N보다 크다, 폴이 더 많다고 하면 S를 굉장히 큰 어떤 값을 넣어주면 분모는 더 고차항이기 때문에 GS가 결국에는 얘가 0으로 가게 되죠. 다시 정리를 하면 지금 K가 무한대일 때는 K가 무한대이면 S가 클로즈로 폴이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랑 같냐면 NS가 0이고 다시 얘기하면 오픈룹 S가 오픈룹 제로라는 얘기. 이게 같은 건 아니네요. 클로즈 폴이면 얘이면 클로즈로 폴이 되고 아니면 또 다른 경우는 N이 N보다 크고 폴의 개수가 더 많고 그리고 S가 굉장히 크면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 S는 클로즈 폴이란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K가 무한히 클 때 클로즈로 폴은 오픈룹 제로 아니면 무한대. 이 두 가지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 K가 이렇게 변할 때 내가 클로즈로 폴의 위치를 알고 싶은데 두 가지 극한의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답을 구했어요. 그건 답은 뭐냐면 K가 0이면 오픈룹 폴이 바로 클로즈룹 폴이 된다. K가 무한되면 오픈룹 제로가 클로즈룹 폴이 되고 아니면 분모가 차수가 더 높으면 무한대의 어떤 점이 클로즈룹 폴이 될 수 있다. 그러면 K가 이렇게 걸어서 K가 0일 때 클로즈룹 K가 일단 이 플랜트에 오픈루프 폴 어디 있어요? 오픈루프 폴 여기 있죠. 이제 X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오픈루프 폴이고 그러면 K가 0일 때는 클로즈루프 폴 제가 파란색으로 그려보면 이 자리에 그대로 있고 여기가 K가 0일 때 K가 무한되면
K가 무한되면. 이거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봤죠. 이렇게 쭉 봤어요. 이쪽으로 쭉 커진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K가 무한히 커지면 저쪽으로 무한히 이제 저쪽 왼쪽 끝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 K, 그, K가 무한히 클 때 폴의 위치는 어디 저 멀리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애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더하기 2. 이렇게 해서 폴이 1에, 마이너스 1에 있고 제로가 마이너스 2에 있다. 제로는 이제 동그라미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1에 있고 마이너스 2에 있어요. 그러면 시작점은 K가 0일 때는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은 자리에서 시작을 하죠. 근데 중간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K를 점점 키우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K 나중에는 무한히 크면 어디로 가 있냐면 여기 어디로 간다는 얘기죠. K가 무한히 클 때, 이거는 K가 0일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간단한 플랜트 가지고 보고 있지만 오픈루프 폴의 위치를 오픈루프 폴과 오픈루프 제로의 위치를 이렇게 쭉 그려놓고 그 오픈루프 폴과 오픈루프 제로의 위치를 살펴보면 K가 0일 때 그건 당연히 뭐 오픈루프 폴이 클로즈루프 폴이고 K가 무한대일 때는 오픈루프 제로로 클로즈루프 폴이 간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또 하나 이런 플랜트면 우리 지금까지 얘기한 것만 가지고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지금 보면 얘들이 오픈루프 폴이 어디 있는지 한번 쭉 볼까요? 오픈루프 폴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제로는 여기 하나 있고 그리고 뭔가 여긴가 어디에 폴이 두 개가 이렇게 있죠. 뭐 정확한 숫자는 계산해봐야 알겠지만 댐핑이 굉장히 크고 댐핑이 크고 밴드위스는 한 루트 5 정도 되는 뭐 하여튼 폴이 이렇게 세 개가 있고 제로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 개인이 0일 때 오픈루프 폴 K가 0일 때는 뭐 당연히 오픈루프 폴이 클로즈루프 폴이 되고 K를 점점 키우면 얘네들이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하나는 제로 쪽으로 가고 왜냐하면 오픈루프 제로가 결국 K가 무한대일 때 클로즈루프 폴이니까요. 그리고 K가 무한대일 때 클로즈루프 폴의 위치는 제로 아니면 나머지 무한대에 있다는 얘기. 그래서 보면은 클로즈루프 폴의 위치가 결국에는 K가 무한대일 때 하나는 이쪽에 가 있고 나머지 두 개는 모르겠지만 어디 이 근처에 있지는 않고 저 멀리 어디 가 있다. 저쪽 어딘지 모르겠지만 저쪽 멀리.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중간에는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이제 점점 이제 살펴볼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요거만 얘기하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 K 두 극한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고 또 한 가지 그러면
이 지금 저희가 여기 적어놓은 요 관계, 이 분홍색 박스 안에 들어있는, 파란색 박스 안에 들어있는 요 관계를 사용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정보를, 클로즈드 폴에 대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이제 볼 건데, 하나는 이제 가장 간단한 극한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 두 가지 정리하면, 클로즈 폴은 K가, K를 쭉 이동시킬 때, 0에서부터 무한대로 이동시킬 때, 클로즈 폴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오픈 루프 폴에서 출발해서, K 무한대일 때 어디로 도달하냐면, 오픈 룹 제로로 들어가고, 오픈 룹 제로로 들어가지 않은 나머지 것들, 남는 것들은 이제 무한대 위치로, 어디, 멀리로 이제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사이는 어떻게 하는지 지금 얘기를 안 했는데, 사이에 한번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 클로즈 룹 폴하고 오픈 룹 폴이 예를 들어서 아까 어디 있었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몇 개 더 있다고 볼까? 이렇게 두 개 더 있다고 봅시다. 폴이 3개 있고 오픈 룹 폴이 3개 있고 오픈 룹 제로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실수축 상에 클로즈 룹 폴이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있고 있을 수 없는 자리가 있는데 그걸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요 자리 어떤 복소평면상의 어떤 자리 요 자리 S가 CL 클로즈로 폴이면 얘가 클로즈로 폴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GS의 크기는 K분의 1이고 GS의 각도는 180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점이건 간에 그 복소평면상에 이 S가 클로즈로 폴이라면 이 관계를 만족해야 되는데 우선 요 밑에 것만 살펴볼게요. 각도가 180도여야 된다. 그러면 지금 이 GS의 폴이 여기 이렇게 위치를 해 폴하고 제로가 이렇게 위치를 해 있으면 우리 예전에 한번 살펴본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GS가 여기 첫 번째 폴, 두 번째 폴, 제로 이렇게 있다고 하면 GS의 각도는 분자에 있는 제로에서 바라본 각도 빼기 S. 요 각도 빼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제가 네모친 G1이 예를 들어 여기라 하면 여기가 G1이라 하면 제로 G1이라 하면 그리고 내가 여기 S가 있다고 하면 요 네모 박스 안에 친 S 빼기 G1의 각도는 무슨 얘기냐면 요 S를 G1에서 바라본 각도를 얘기하죠. 요 각도. 얘가 결국에는 S 빼기 G1. 요거는 아시겠죠? 여기가 폴이 여기 있으면 요 각도, 요 수평선에 대한 요 각도, 얘가 S 빼기 P1의 각도다. 그렇죠? 그러면 걔를 이제 여기다가 쭉 넣어보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S면 이 GS의 각도는 이제 이 자리가 S라고 하는 겁니다. S.
GS의 각도는 제로에서 요 파란 점을 바라본 각도. 요 각도. 제로에서 바라본 각도 뭐 파이라고 칩시다. 파이 1. 파이 1. 빼기 폴에서 바라본 각도 다 빼. 요 각도 요거를 뭐 사이1이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폴에서 바라본 각도 사이2라고 하고 세 번째 폴에서 바라본 각도 3라고. 그러면 GS의 각도는 사실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렇죠? 어떤 복소평면상의 점 S든지 그 각도는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S가 클로즈로 폴이려면 얘가 이제 180도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할 텐데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거는 이 S가 실수축 상에 있을 때 얘기. 그러면 문제가 굉장히 간단해져서 다시 한번 S를 실수축에 놓고 그려보겠습니다. 아까 내 폴들이 여기 하나 있었고 제로가 여기 있었고 폴이 두 개가 있었죠. 그러면 첫 번째 S가 이 분홍색 선상에 있다고 치면 여기 이제 S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GS는 몇 도예요? G 분홍색 S. S가 여기 있다고 치면 GS는 제로에서 바라본 각도 0이죠. 제로 하나 있는데 제로에서 이 S를 바라보는 각도 0도고 빼기 이제 폴에서 바라본 각도 3개를 빼줄 건데 이 첫 번째 폴에서 바라본 각도는 이것도 0도죠. 그리고 두 번째 폴에서 얘가 P3 여기가 G1 P2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G1에서 바라본 각도 0도고 P1에서 바라본 각도 0도 G1에서 바라본 거 이건 P1에서 바라본 거 그리고 P2에서 바라본 거 P2에서 바라본 각도는 뭐 어떤 각도가 있겠죠. 근데 P3에서 바라본 각도 보면 P2에서 바라본 각도랑 이게 내 S가 실수축상에 있으면 P2에서 바라본 각도랑 P3에서 바라본 각도가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라서 더해봤자 똑같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 P 이제 예.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제로가 만약에 여기 몇 개 더 이제 폴하고 제로는 항상 실수축상에 있거나 아니면 복소평면상에 있으면 짝으로 있어야 되죠. 켈레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뭐 제로가 이렇게 두 개 지금 파란 제로가 제로 2, 제로 3가 들어왔어도 결국 컨트리뷰션 하는 거 각도에 컨트리뷰션 하는 거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다 각도에 컨트리뷰션 하는 게 없어. 그래서 보면 이 분홍색 선상에 S가 있으면 이 각도는 항상 0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복소평면상에 켤레로 폴이 있건 제로가 있건 상관없이 이쪽 이 가장 오른쪽에 있는 폴 이건 제로건 P1 이쪽에 그거의 오른쪽에 이 분홍색 상에 있으면 위상은 항상 0도 그 S의 위상은 항상 0도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분홍색 점들은 클로즈드 폴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 사이에 지금 파란색으로 쳐놓은 애에 파란색으로 쳐놓은 자리에 어떤
폴이 있다고 치면 얘가 이제 S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GS는 뭐가 되냐면 폴에서 제로에서 바라본 각도는 아직 0이죠. 제로에서 바라본 각도를 다 더하고 폴에서 바라본 각도를 다 빼주면 그 이상이니까 이제 폴에서 바라본 각도를 다 빼줄 건데 이쪽 켤레 P2하고 P3에서 바라본 각도 생각해 보시면 둘이 상쇄되는 걸 알 수가 있고 남는 건 이제 P1에서 바라본 각도. P1에서 바라본 각도는 180이. 그래서 이 폴이 이제 S가 이 분홍색에 있지 않고 폴 하나를 넘어서 왼쪽으로 와서 이 왼쪽으로 와서 폴 하나를 넘어서 이제 파란색 선상에 있으면 어떤 점이든 간에 위상은 마이너스 180. 이거는 결국 플러스 180이나 마찬가지니까. 근데 클로즈로 폴이 되려면 위상이 180이어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예 여기 어디서 끊겼는지 모르겠는데 그 클로즈로 폴 이 다시 지금 제가 얘기한 걸 정리를 하면 이 분홍색 이 실수축상에 분홍색 선상에 있는 점들은 클로즈로 폴이 절대 될 수 없고 파란색 선상에 있는 애들은 다 클로즈로 폴이 될 수 있고 또 하나 넘어가서 이쪽 분홍색으로 또 오면 계산해 보시면 여기 있는 점들은 하나 더 넘어서 이쪽에 오게 되면 이쪽 분홍색에 있는 점들은 다 위상이 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론은 뭐냐면 이 실수축상의 점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파란 점하고 여기 이제 파란색 S하고 파란색 점하고 여기 빨간색 점하고 이쪽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이 빨간색 S점들은 이 자기 오른쪽에 폴하고 제로가 아무것도 없는 경우. 요쪽에 있는 이 왼쪽 끝으로 넘어온 얘는 요쪽에 있는 점들은 S들은 자기 오른쪽에 두 개의 폴과 제로가 있는. 폴 하나, 제로 하나. 그래서 합이 두 개인. 그리고 이 파란색에 있는 점들은 자기 오른쪽에 폴 하나만 있는 거. 그래서 이걸 좀 생각을 좀 더 확장해 보시면 알 수 있는 결론이 뭐냐면 실수축의 어떤 점이 클로즈로 폴이 될 수 있으려면 그 S가 클로즈로 폴이 될 수 있으려면 자기 오른쪽에 실수축에 폴이나 제로가 홀수에 있으면 그 클로즈로 폴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다른 예제로 가보면 이거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 얘들 없다고 치고 그러면요. 클로즈 폴이 어떻게 생겼냐면 오픈 루폴이 어떻게 생겼냐면 1에 하나 있고 3에 하나 있고 5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제로는 2에 하나 있고 저쪽 7에 하나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오픈 루프 폴 3개, 클로즈 루프 폴 2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클로즈 루프 폴이 지금 보면 폴들이 3개가 있고 제로가 2개 있으니까 이 폴 3개가 각자 K가 0일 때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2개는 제로로 들어가고 하나는 저쪽 무한대로 이제 날아가게 될 텐데 그게 이제 어느 길을 타고 갈 것인지 대충 상상을 해볼 수가 있죠. 보면 이 자리,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그리고 있는 자리는 파란색 위에 있는 모든 S는 자기 오른쪽에 폴하고 제로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 클로즈로 폴이 될 수 있는 자리고 이쪽 오른쪽 이쪽은 분홍색들은 자기 오른쪽에 클로즈 폴이 하나도 아니 뭐 자기 오른쪽에 오픈룹 폴 오픈룹 제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홍색들은 클로즈 폴이 될 수 없어. 얘들은 클로즈 폴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넘어가면 이쪽은 될 수 없고 이쪽은 되고 이쪽은 될 수 없고 이쪽은 되고 다시 살펴보면 여기 있었고 제로는 여기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갈 거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얘가 여기서 출발해서 뭔가 이렇게 해서 저쪽 폴로 들어갈 것 같고 요 폴이 이쪽으로 들어갈 것 같고 왜냐하면 이 자리들이 있을 수 있는 자리니까 그리고 요 폴은 이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제가 화살표 그린 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오픈 루폴에서 시작해서 저쪽으로 이제 이동을 할 텐데 K가 0일 때 다 여기서 출발을 했다가 그다음에 이쪽이 K가 무한대로 갈 때 하나는 이쪽으로 들어가고 여기서 출발한 애가 이 첫 번째 폴에서 출발한 애가 이쪽으로 들어갈 것이고 두 번째 폴에서 출발한 애가 이쪽으로 들어갈 것이고 세 번째 폴에서 출발한 애가 저쪽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아직 모르죠. 얘가 이렇게 갈지 첫 번째 폴 여기서 출발한 애가 이렇게 직선으로 갈지 이렇게 가진 못하겠죠. 이렇게는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갔으면 뭔가 같이 짝으로 폴은 항상 복소수 켤레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뭐 하나가 이렇게 출발한 애가 이쪽 뭐 양쪽으로 갈라지고 뭐 이런 건 있을 수가 없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2가지만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이제 가장 먼저 살펴봤던 것이 그 홀들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오늘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오픈 루프 홀과 제로의 위치를 가지고서 오픈 루프 렌트의 특성을 가지고 클로즈 루프 렌트의 폴의 위치를 미리 짐작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GS가 플랜트가 복잡하면 바로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계산을 안 하고 이런 특성을 가지고서 S가 클로즈 폴이라면 가져야 되는 특성을 가지고서 둘러서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K가 0이면
그러니까 오픈 루프 폴에서 클로즈 폴이 이제 일치하게 되고, 그러니까 클로즈 폴의 위치가 K가 0이면 오픈 루프 폴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K가 점점 커질 때 얘가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를 보고자 하는 거니까, 출발은 오픈 루프 폴에서 출발을 하고, 클로즈 폴이 K가 점점 커지면 뭐 어떻게 이동을 해서, K가 굉장히 크면 제로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무한대로 간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제로의 오픈 루프 폴에서 출발을 하는데, 제로의 개수만큼은 제로로 들어가고, 제로를 짝을 못 찾은 애들은 저쪽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죠. 그냥 제로 지금 짝을 찾아가는 애들은 찾아가고, 못 찾아가는 애들은 그냥 저기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그 중간에는 어떻게 가느냐, 그거는 이제 앞으로 많이 살펴볼 거지만, 몇 시간 동안 살펴볼 거지만, 우선 중간에 갈 수 있는 길과 없는 길을 이 가장 간단한 경우 실수축 상에서는 어디는 갈 수 있고 어디는 갈 수 없다를 이제 살펴봤어요. 근데 어디는 갈 수 있었냐면, 실수축 상에서 자기 오른쪽에 오픈루프나 오픈루프 제로가 홀수에 있으면 거기는 클로즈드 폴이 될 수 있는 지나가는 자리. 여기 파란색으로 쓴 것처럼요. 홀수에 있지 않고 짝수에 있다. 0이나 짝수계가 있다. 그러면 거기는 못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그건 어떻게 알았냐면, 이 홀수에 있는 자리는 위상을 계산해 보면 180이 나와서 그 클로즈드 폴의 자격을 갖출 수가 있고, 홀수에 있지 않고 짝수에 있으면 위상이 0도가 나와서 절대 그 클로즈 폴의 자격을 갖출 수가 없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지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1시간 정도 됐는데, 세 번째,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했고, 첫 번째 얘기 중에 뭐가 있었냐면, 클로즈 룹 폴이 K가 무한대로 갈 때, 지금 또 이제 극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극한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K가 무한대로 가면, 어떤 애들은 제로로 가고, 오픈룹 제로로 가고, 그 남는 애들은 이제 무한대로 간다는데, 그럼 무한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이제 그게 이제 궁금해졌는데요. 여기 뭐 복잡복잡하게 폴이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폴이 이렇게 뭐 있고, 제로가 뭐 이렇게 붙어 있고, 그러면 지금 폴이 몇 개 더 있어야 되니까, 지금 폴이 4개, 지금 보면 폴이 6개가 있고 제로가 3개 있고, 뭐 이런 이제 오픈룹 폴하고 오픈룹 제로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면 이 중에 지금 폴 3개는 제로로 들어갈 것이고, 그렇죠? 나머지 3개는 이제 무한대로 이제 뻗어 나가게 될 텐데, 이제 어떤 방향으로 뻗어 나가는지 궁금하다 이거. 그러면 지금 내가 극한을 이제 생각을 하려고, 아까 얘기한 요 내용을 다시 살펴볼 건데, 요 분홍색 박스 천원, 동그라미 천원, S가 클로즈드 폴이라면 이 180도, 위상이 180도가 돼야 한다는 걔를 살펴볼 건데, 그 S가 지금 요 폴하고 가까이 있지 않고 이제 무한대로 멀리 간다고 했으니, 어느 방향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멀리, 여기 어디, 여기 이제 S가 있다고. 지금 굉장히 멀리는 아니죠. 이게 사실은 더 이렇게 해서 여기 어디에 굉장히 큰 쪽에 S가 있다고 치면, 보면 보세요. 얘의 각도를 이제 살펴볼게요. GS의 각도. 이거 살펴보면
이제 폴에서 이 뭐 아주 멀리 있는 S를 바라본 각도를, 아니죠. 이 제로에서 아주 멀리 있는 S를 바라본 각도를 다 더하고, 거기에서 폴에서 요 아주 멀리 있는 S를, 오픈 루프 폴들에서 아주 멀리 있는 S를 바라본 각도를 다 빼면 180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S가 아주 멀리 있으면, 이게 오픈 루프 폴하고 제로는 여기 아주 파이나이트한데 이제 복작복작 이렇게 몰려 있고, S가 굉장히 멀리 이렇게 있다고 치면, 폴에서 S를 바라본 각도거나, 그러니까 S가 무한대 있다고 치면, 제로에서 바라본 각도거나, 별 관계없이 거의 이제 똑같게 되겠죠. 무한대 있으면 이제 다 똑같은 각도가 되겠죠. 그 각도가 이제 이 세타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폴에서 바라본 각도, 제로에서 S를 바라본 각도가 S가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폴하고 제로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뭐 S가 여기 있다 그러면 각도들이 다 다르죠. 그렇지만 K가 굉장히 커져서 저쪽 무한대 어딘가에 가 있다고 치면 그 각도는 다 똑같게 되죠. 그러면 이 각도 계산해 보면 또 계산해 보면 제로의 개수가 그러니까 m개의 제로, n개의 폴 이렇게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m개고, 이게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3개고, 폴의 개수는 n개고, 우리 문제에서는 6개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GS 여기서 계산해보면, 제로에서 바라본 각도, 제로가 3개 있으니까, m개 있으니까 m 곱하기 이 세타 각도만큼이 제로에서 바라본 각도들의 합이 되고, 빼기 n, 이 폴에서 바라본 각도가, 폴에서 바라본 각도 다 세타고, 그게 n개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 위상이, 이 S가 클로즈로 폴이려면 이게 180이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180이건 뭐 마이너스 180이건 뭐 똑같죠. 다시 얘기하면 S가 굉장히 멀리 있는 클로즈로 폴이면 이 관계를 만족하게 되고, 귀찮으니까 붙입시다. 이 플러스 180 마이너스 180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다시 뭐 써보면 이 세타를 바로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지금 n이 더 많은 거니까, 귀찮으니까 n이 더 많은 거니까 세타는 n 빼기 m 180을 이걸로 나눠준 각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한대로, 제로를 찾아가지 못한 애들은 무한대로 간다고 했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도 다 알았습니다. 이게 폴이 한 개 더 많다고 하면 얘는 180도로 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오픈 루프 렌트가 폴이 하나 있으면 클로즈로 폴은 여기서 출발해서 쭉 이렇게 간다고 했죠. 그래서 근데 무한대로 가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제 180도 방향으로 이제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폴이 제로보다 하나 더 많으니까. 근데 그 관계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로가 폴이 2개 더 많다고 하면, 제로보다 2개 더 많다고 하면 얘는 90도가 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90도가 돼도 이제 만족을 하죠. 그래서 폴이 2개 있으면
그러니까 남는 폴이 두 개면 하나는 이쪽 저쪽으로 플러스 90도 방향으로 가고 하나는 마이너스 90도 방향으로 간다. 그리고 남는 폴이 세 개면 60도로 갈 수 있고 180으로 갈 수 있고 마이너스 60으로 갈 수 있고 이렇게 되겠죠. 남는 폴이 세 개면 중간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또 하나는 60도 방향으로 가고 또 하나는 마이너스 60도 방향으로 간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아까 이 자리로 와볼까요? 이 자리로. 이 문제. 지금 보면 오픈루프 폴이 3개고 오픈루프 제로 하나니까 지금 아까 하나는 요 제로로 들어가고 나머지 두 개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 어디 멀리로 갈 거라고 했는데 이제는 알죠. 두 개 남으니까 사방으로 이렇게 퍼지는 게 아니고 두 개 중에 하나는 이쪽으로 퍼질 거고 하나는 저쪽을 향해서 날아갈 거예요. 그런데 시작은 요 새 오픈루프에서 시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 중에 실수 축상에는 있을 수 있는 자리 어디예요? 여기밖에 없죠. 요 파란색 점들만이 자기 오른쪽에 홀 또는 제로가 하나 있으니까. 오른쪽이라는 건 그 실수축 상의 오른쪽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 답이 대충 보이네요. 이 폴이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갈 것 같고, 여기 복소수에 있는 폴들은 어떻게 출발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쪽을 향해서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대충 이 세 개의 폴이 K를 0에서부터 출발해서 증가시켰을 때 어떻게 이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약간 감을 잡을 수가 있죠. 정확하게는 이제 점점 더 우리가 공부를 좀 더 하겠지만, 얘는요? 얘는 뭐 이제 명확하죠.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들어가게 될 텐데, 요 실수축상에 있을 수 있는 자리니까 이렇게 들어가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얘는 어떻게 갈 것 같아요? 얘는 폴이 6개 있고 제로가 3개 있으니까 이 6개 중에 3개의 폴은 제로를 찾아갈 것이고 나머지 3개의 폴은 무한대로 날아갈 텐데 3개가 남으면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3개가 남으면 이렇게 간다고 했죠. 하나는 이쪽 어디로 갈 것이고 하나는 이쪽 어디로 갈 것이고 하나는 이쪽 어디로 갈. 그런데 이 중에 있을 수 있는 자리는 여기 그리고 여기죠. 그러니까 제일 왼쪽에 있는 폴은 그냥 무한대로 이렇게 날아갈 것 같고 얘는 이쪽에 실수상에 있는 애는 이쪽으로 갈 것 같고 다른 요 4개 중에 나머지 남은 4개 중에 둘은 뭐 어딘가 제로로 이렇게 찾아갈 것 같고 누가 글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글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가까운 애가 글로 가겠죠. 가까운 애가 글로 갈 것 같은데 뭔가 이런 모양으로 날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그림을 지금 저희가 공부한 게 좀 세 가지밖에 없었잖아요. 처음에 뭐뭐 알아봤냐면, 이 K가 증가할 때 클로즈 풀이 어떻게 이동하냐면, 오픈 루프를 시작해서 무한대나 제로로 간다. 그리고 실수 축상에 있을 수 있는 자리, 자기 오른쪽에 실수 축상에 홀이나 제로가 홀수에 있으면 있을 수 있는 자리다. 그리고 제로를 못 찾고 나머지들은 가능한 서로 꼴배기 싫어서 반대쪽 서로 이제 띄엄띄엄 이렇게 해서 반대쪽으로 날아가려고 하는 그런 특징들을 살펴봤는데요. 이거를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만 할 때 공부를 할 때 저희 선생님은 이걸 어떻게 가르쳐 줬었냐면, 그 폴들은 항상 이제 제로를 찾아서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자석처럼 제로는 이제 가만히 보면은 이제 폴들이 계속 움직인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제로는 그냥 그 자리에 이렇게 지키고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로를 향해서 폴들은 계속 쫓아가려고 하고, 제로를 못 찾으면 그냥 갈 데가 없으니까 무한대로 날아간다. 그리고 아무래도 가까운 애들이, 제로에 가까운 애들이 글로 갈 확률이, 뭐 글로 갈 가능성이 높겠지. 이건 뭐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만, 대충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컴퓨터로 계산해봐야 되겠지만, 감으로 이렇게 살펴볼 때는 가까운 애들이 뭐 더 글로 가겠네.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부분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 간단한 것만 가지고 좀 대충 얘가 어떻게 이동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보세요. 이 문제 같으면 폴이 6개 있었고, 제로가 제로가 3개 있었고 이랬는데, 얘는 오픈룹 스테이블한 시스템이죠. 이게 다 이쪽 이 뭐야, 안정적인 쪽에 오픈룹 폴들이 있으니까. 근데 오픈룹 스테이블한 시스템인데, 클로즈룹 게인을 점점 키워보면 폴이 막 이동을 하다가 언젠가는 언스테이블한 영역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자리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이건 항상 존재를 하는, 아니, 항상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폴이 3개 더 많으면 항상 존재하겠죠. 왜냐하면 2개는 이쪽으로 날아가야 되니까. 플러스 60도 마이너스 60 방향으로 날아가야 뭐, 이 언스테이블해지지 않고는 그쪽으로 날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들을 많이 그려보고, 여러분들 이걸 왜 자꾸 하냐면, 이 그림들을 많이 그려보고 익숙해지면, 이 오픈룸 플랜트를 봤을 때 내가 개인을 어떻게 걸면, 제어기를 어떤 구조를 써서 이 개인을 어떻게 걸면, 어느 정도 스테이블해지겠네, 뭐 폴의 위치가 좋아지겠네, 아니면 너무 이게 어느 정도 이 상황에서는 클로즈룹을 걸어봤자 이게 언스테이블한 쪽으로 넘어가겠네,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 숙제로도 했었던 그 얘기 이제 오늘은 이 정도만 해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클로즈룹 클로즈룹 개인 K를 키울 때 얘들이 이제 폴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고, 가장 간단한 3가지 법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법칙은 별게 아니라 요 클로즈룹 폴이면 만족해야 되는 이 특성, 요 특성을 사용해서 다 예상을 할 수가 있고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극한의 상황들에 대해서, 극한의 K에 대해서 어떻게 그림이 나타나는지 살펴볼 수가 있었고, 좀 더 구체적인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에서 이 정도에서 마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주란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이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